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남영찬입니다. 파멜라 박사님을 비롯해서 두 분 발표를 아주 잘 들었고요. 제가 얘기할 많은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자료는 영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만 제가 한글로 좀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과 영리 기업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어떤 추세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적 기업의 존립 목적은 발표자님, 두 분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사회적 목적이나 사회적 가치의 추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기업적 영업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능력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그 사회적 기업은 잘 아시다시피 상법상의 법인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3분의 1까지는 이익 배당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일부 영리성을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 비영리 조직 내지는 비영리 회사를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은 다른 경쟁력 요소가 동일하다면 일반 기업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영업적 내지는 기업적 경쟁력에서는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고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의 관점에서 수익 창출의 관점에서 굉장히 좀 불리한 그런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가는 이 충돌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이 두 가지를 조화 있게 균형 잡힌 시각을 겸비하고 조화 있게 추구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이러한 불리한 경쟁력을 극복할 혁신 역량을 발휘를 해야 지속 가능한 생존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업 사회공헌 진화 모델로서의 사회적 기업의 어떤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NGO 및 지역사회의 금품 기부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공헌 활동의 효율성, 어떤 경제성에 관해서 기업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서 기업의 역량을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적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한 영역 중에 하나로 사회적 기업에 주목을 하기 시작해서 일부 기업이 그런 활동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적 기업은 기업이 하는 사회적 기업 활동은 기업의 사회공헌의 어떤 진화 모델이다. CSR을 이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나온 거는 뒤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2008년도에 한겨레 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조사 대상은 그 당시에 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를 보시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CEO들,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경쟁력의 관점에서 어떤 애로사항에 처해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 근무한 사회적 기업가로 활약하기 전에 가장 오래 근무한 조직을 조사해 놓은 걸 보면 비영리 기관하고 시민단체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리 기업에 가장 오래 종사한 분들은 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타 교육기관, 정부기관, 그 다음에 기타 기관에 이렇게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수익 창출 조건에 있어서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첫 번째가 93.8%, 중복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 내지는 비즈니스 모델에 관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80% 정도가 정부 지원 문제를 포괄했고요. 세 번째는 시장 보호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구매를 한다든가 입찰에 있어서의 가점을 부여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시장 보호라고 썼는데요. 76% 정도가 이 문제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66% 정도가 기업과 협력,
이런 것들을 꼽았고요. 마지막 그 그래프를 보시면 CEO로서의 애로사항이 거의 대부분이 80% 정도가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어려움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이라든가 인사관리, 상품 개발,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와의 조화 이 부분은 불과 16%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들은 기업으로서의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대부분의 그런 애로사항을 지적을 하고 있다 이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적 기업가 지원 관련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지원이라든가 창업 기금 펀드 조성이라든가 프로보노 활동을 통한 경영 지원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가 양성 이런 것들을 둘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만 약간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사회적 기업에 있어서는 생산 시스템이나 가치 사실 측면에서 일반 기업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인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쟁력의 그 좀 열이 이 요소로 인해서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회의 다양한 자산과 역량을 네트워크로 결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통해서 모자라는 경쟁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SK가 하고 있는 그 사회적 기업 활동에 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SK 그룹은 SK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그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SK 기업이 SK 그룹이 추구하는 가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한 이해관계자의 행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주를 넘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렇게 저희 경영 철학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정신 아래 2000년대 초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일부 프로그램을 사회적 기업으로 이렇게 발전시키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총 52개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지원을 했고요. 그 자금 지원을 한 이후에는 지속적인 경영이나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컨설팅을 통한 지원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지원한 기업 중에 약 30개가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이 그 자립성을 획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을 하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행복 나눔 재단 내에 사회적 기업 사업단을 설립을 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 및 지원 사업을 체계화한 그런 장기 플랜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회적 기업단에서 하고 있는 저희들의 그 지원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집단 지성을 통한 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창업 지원 부분입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일반인, 정부, 연구기관, 사회적 기업, NGO 등 다양한 그 기관의 전문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어떤 협력 네트워크 내지는 창구로서 웹사이트 세상을 2009년 11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그 어떻게 사회적 기업 아이템과 사회적 기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가 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누구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사회적 기업 아이디어를 제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제안이 되면 카페를 통해서 그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그 아이디어에 대한 비판과 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덧붙이고 이렇게 해서 수정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그 사회적 기업단에서 3단계에 걸친 그 어떤 심사 내지 경쟁을 거쳐서 선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투자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 경영 컨설팅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방문을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방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프로보노를 통한 경영 컨설팅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9월에는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SK 프로보노 경영 자문봉사단을 정식 발족을 했습니다. 현재 약 200명 이상의 그 변호사, 회계사, 안 그러면 뭐 MBA 출신 등 그 전문적인 경영 역량을 가진 임직원들이 프로보노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저희들이 그 프로보노 활동을 해서 그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 사회적 기업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오르그닷이라고 있습니다. 친환경 그 패션을 지향하는 조그마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경영 위기 상황에서 6개월 이상 존속하기 힘들다 이런 경영 진단을 받았었는데요. 저희들 그 SK의 9명의 프로보노가 6개월 동안 경영 컨설팅을 아주 밀착해 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 경영 성과가 굉장히 개선이 돼서 2010년 3월 최초로 손익분기점을 돌파를 했고요. 2010년도 매출이 지난해에 대비해서 약 한 3배 이상 증대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활동 중에 하나를 보면 SK 야구 선수들의 그 유니폼을 폐기한 페트병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그게 물론 땀 흡수라든가 그 경기에 그 어떤 효율성이 떨어지면 뭐 프로야구단에서 절대로 채택을 하지 않을 텐데요.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유니폼을 만들어서 금년 5월 28일 날 처음으로 이제 착용을 하고 시합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발굴 교육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SK에서는 2006년도에 국내 최초로 전문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설립을 숭실대학교와 그다음에 함께 일하는 재단하고 공동으로 이걸 설립을 주도를 해서 약 200여 명 가까운 예비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를 저희 자체적으로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들어오시면 55개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저희 임직원들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고 오프라인 교육도 물론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사이트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비적 사회적 기업가를 발굴해서 육성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금 조성 및 지원 조직 구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9년 말에 SK 행복나눔재단 내에 사회적 기업 사업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여기에 직원들은 이 일만 그냥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업단에서는 총 500억 원의 사회적 기업 기금 조성을 할 예정이고 1차로 작년에 100억 원의 기금 조성을 완료를 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그 사회적 기업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효율적인 정부 지원에다가 비영리 조직, 기업의 협력을 통해서 초기에 비교적 탄탄한 토대를 구축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기업 경쟁력 관점에서 지속 가능성이 굉장히 문제가 된다. 향후에 만약에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끊어질 경우에도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빨리 갖추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양한 사회적 자본 영역이 결합이 돼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드는 훌륭한 그 사회적 기업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